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자, 드디어 44장 마지막 장입니다. 44장에서는 쿼크하고 경입자, 그러니까 입자 물리에 해당하는 거하고 이제 빅뱅, 우주론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를 할 건데요. 역시 이 44장 내용은 일반 물리에서 자세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죠? 딱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44장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어쨌건 이 일반 물리 책에서 언급한 정도의 범위 안에서 이제 예제 정도를 풀 수 있는 그 정도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4장을 볼게요. 44장의 주제가 이제 우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지금처럼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알갱이들이 뭐냐, 입자들을 찾아보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뱅 이후에 어떻게 해서 우주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 그걸 보자 하는 겁니다. 자, 입자에 대해서는요, 30년대에 원자를 알게 됐죠. 그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 그리고 원자 핵이니까, 사실은 전자하고 핵인데 핵은 이제 입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원자하고 양성자, 중성자의 이제 세 입자만으로 잘 이해가 됐었는데, 그리고 양자 물리를 이용해 가지고 원자 구조하고 이제 알파 분계 같은 거를 잘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자연을 이제 전부 다 기본적인 알갱이들을 다 찾아냈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들뜬 상태가 됐었는데, 희망적인 상태가 됐었는데, 여기에 중성미자가 예견이 되고, 이제 중성미자가 이제 베타 분계를 이제 설명하는데 중성미자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요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중성미자까지 우리가 알면은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새로운 입자들이 마구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개만 가지면 아주 간단하다, 아주 좋으네 그랬는데, 보니까 뮤온이네, 파이온이네, 케이온이네, 시그마네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입자들이, 새로운 입자들이 점점점, 그래서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복잡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입자들을 잘 들여다봤더니 불안정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 중성자, 양성자는 안정하기 때문에 붕괴되는 게 거의 없어요, 걔네들이. 근데 새로 만들어진 것들은 불안정해서 붕괴돼 가지고 다른 입자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관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핵의 붕괴랑 같은 형태로 이제 그 함수, 그죠? 그러니까 함수니까 이제 핵 붕괴에서 보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 그런 꼴이었죠. 붕괴상수. 이런 식으로 그 n에 비례하는 그런 입자 수에 관한 것도 같은 방식의 함수로 표시가 되더라 하는 거고요. 붕괴율도 마찬가지로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감기하고 붕괴상수하고 수명 같은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수명은 람다분의 1, 수명은 2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조건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게 수백 개에 이르는 입자들이 알려져 있대요. 한 100개 이상.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이런 입자들의 분류하고 성질들을 이제 추적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표준 모형으로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준 모형에서는 입자들을 세 가지 기준인데 이제 세 가지 정도 기준으로 입자들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자가 페르미온이냐 보존이냐, 그 다음에 이제 강입자 하드론이냐 아니면은 경입자 렙톤이냐, 그 다음에 알갱이냐 입자냐 파티클이냐 아니면 반입자 안티파티클이냐 하는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데, 요 각각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제 자세히 들어간 복잡한 얘기가 나오지만은 대략적인 기준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르미온이냐 뭐냐. 자, 페르미온과 보존을 구분하는 것은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통계, 양자 통계인데요. 통계에서 양자역학이 접목이 된 건데, 거기서 이제 통계를 적용하는 입자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스핀이 있는데, 그 스핀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페르미온과 보존이고요. 요거는 이제 서로 다른 통계가 됩니다. 페르미온 통계가 있고 보존 통계가 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강입자하고 경입자는 상호작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강력이 있는데 강력의 영향을 안 받는 게 경입자고, 그렇지 않으면 강입자고, 그렇게. 그리고 입자하고 반입자는 이건 사실은 대칭이에요. 뭐가 입자고 뭐가 반입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입자로 알고 있던 거에 대응되는 반입자성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이는 건 다 입자고, 많이 보이니까 입자고,
대응되는 이제 전하가 반대인 그런 반입자쌍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페르미온하고 보전, 요거는 이제 스핀으로 일단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입자들은 스핀이라고 불리는 고유한 가운동량이 있어요. 스핀 가운동량이죠. 근데 이게 가운동량이니까 뺑뺑 도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스핀은 우리가 뺑뺑 도는 물체의 회전을 기술하는 수학적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스핀을 기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도는 거랑 비슷한데 눈에 보이는 돌아가는 운동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그냥 스핀이라는 게 있다 하고 이해하면 되고, 그 스핀에 대해서 스핀 가운동량을 S벡터라고 표시를 하면은 요 스핀 가운동량의 특정 방향의 성분, 이제 임의의 방향을 지축으로 잡았을 때 그 성분이 양자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 양자 수가, 스핀 양자 수가 이제 지축 성분에, 그러니까 스핀 자기 양자수에 해당하는 건데, 그죠? 스핀 자기 양자수가 이렇게 S에서부터 마이너스 S까지 정수로 쭉 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핀의 크기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축인데, 요 축의 성분, 이런 성분 또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런 성분, 이게 되잖아요. 이때 이 성분에 해당하는 게 이 MS이고, 요 스핀의 크기, 이 크기 자체에 해당하는 게 이제 S로 스핀 양자수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스핀 양자수가 정수가 있고 반정수가 있어요. 2분의 1의 몇 배 해서 양의 반정수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이렇게 바뀌는 게 있고, 아니면 이제 정수, 음이 아닌 정수 0, 1, 2, 3, 4 그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스핀 양자수가 이런 반정수꼴이 되면 이게 페르미온이 되는 거고, 음이 아닌 정수꼴이 되면 이게 보존이 돼요.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이게 스핀만 가지고 딱 그렇게 되느냐? 스핀에서 나오는 성질들이 이제 회전에 대한 성질이 달라지고, 여기에 이제 베타 원리가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미온은 디락하고 페르미가 이제 주장을 한 거고, 이제 요거에 대응하는 페르미 디락 통계가 있어요. 그것이 반정수 스핀 양자수를 갖는 거고, 예를 들면 전자, 양성자, 중성자들은 페르미온에 해당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른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존은 아인슈타인하고 이제 보스가 이제 주장한 거고, 이 둘의 이름을 딴 통계가 있어요. 아인슈타인 보스 통계가 따로 있는데, 얘들은 정수 스핀 양자수를 갖게 되고, 예를 들면 광자 같은 경우에는 스핀이 0인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굳이 페르미온처럼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르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페르미온들은 일단 다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의 양자 상태에 입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보존은 이걸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양자 상태에 몇 개라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응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 보존에 따른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이 있는데, 이게 전체 원자들이 하나의 단일 양자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원자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